네,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7만 6천 달러 주변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방 더 긍정적인 호재가 또 들이닥쳤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트럼프 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을 한 차례 더 끌어올렸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8만 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다시 탐욕 단계로 살짝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조금 빠졌는데 59%대 후반으로 살짝 빠져주면서 과연 어느 정도 도미넌스가 고점을 확인하고 후퇴 상황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에 있어서도 크게 이례적이다 싶은 부분은 없었던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내년 금리 인하는 12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선거가 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경제 지표 등 다른 모든 상황들과 함께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던져줬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약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인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의 중립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 멘트였죠. 트럼프 당선인이 요청하더라도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연준 의장 해임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법을 들이밀면서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임기 채울 건데? 네, 라는 이런 멘트를 던져줬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이슈는 이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지나갔고, 12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 무척 아주 많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라면 금리 인하 한 번 더 12월에 단행이 되고 1월에 대통령 취임식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에 중국의 유동성 확장 시기와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한바탕 긍정적인 흐름을 파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작년 고맘때처럼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월가 출신 투자 자문 스콧 가리스가 코인데스크에 기고문을 실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이고, 이건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의 랠리를 뒷받침할 것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수장이다. 그의 첫 임기 4년 동안 이 같은 성향은 이미 입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이 측면에서 지금 달러 약세 요걸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연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이 높아질 거라는 걸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암호화폐와 같은 달러 기반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와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금리 인하 국면, 게다가 트럼프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것을 꽤나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하루 이틀 사이에 10만 달러 전망, 예측,
이런 것들이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분석가들 위주로 10만 달러 이런 얘기들이 쏟아졌다라면 지금은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10만 달러 예측을 여기저기서 기사화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꼭 조만간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고조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고, 그만큼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한 트럼프에 대한 의미 부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트럼프 취임 전에 10만 달러 돌파한다 이렇게 몇몇 분석가들, 전문가들 멘트를 통해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코인쇼스의 리서치 책임자 파디 알부 알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취임 전까지 10만 달러 돌파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블랙록이 지금 선봉에 서서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흐름이 잘만 맞물려서 시너지를 낸다라면 충분히 현실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제프 캔드릭이야 꾸준히 기존의 입장을 강화시키면서 견지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갠슬러를 해임하고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조성하면 비트코인은 날개를 달 것이다. 날개를 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뭘 어떻게 돼? 훨훨 날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멘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트겟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는 트럼프 승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에 약 1,600억 달러 선에서 유지되는 상황. 여기에서 이걸 이용한 상당 규모의 레버리지가 발생해서 향후 3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취임식 전후 이렇게까지 타임 데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10만 달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화로 치면은 이제 1억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실 이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7만 6천 달러, 7천 달러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볼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합니다. 와, 비트코인 7만 5천 달러. 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0만 달러? 와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게 단순히 희망회로 차원이 아니라 현실화 기대 포인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전 사이클과 지금을 가장 선명하게 구분시키는 그런 차이점, 차별점, 특이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세는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시장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물 시장의 롱숏 계정 비율이 1 미만인데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숏보다는 롱이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잠식을 하고 있다는 거. 게다가 개미들이 아니라 기관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재밌어요. 정말 이 트럼프 이슈가 중국 정부에 있어서는 또 어떤 입장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에 중국 관영 CCTV가 트럼프의 암호화폐 공약을 조명하는 그런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 관영 CCTV가. 트럼프 캠프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축적할 거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렇게 핵심을 잘 짚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과연 중국 공산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 선회를 하면서 OK를 때려버리면 정말 오히려 트럼프 임팩트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단순히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하는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중국이 비트코인 OK를 때려버린다라면 이건 또 이전과는 그림 자체도 다를 뿐더러 엄청 임팩트가 있죠. 더군다나 홍콩에서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 역시 시간 문제다라는 게 우세한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막 저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참 너무 기대도 되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궁금도 하고 안 그래도 중국도 지금 경기가 엉망인데다가 중국과 미국의 관세를 중심에 놓은 경제 전쟁이 또 한바탕 장난이 아닐 텐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셜스의 제임스 버터필 트럼프 재선 성공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시아 루미스가 발의한 비트코인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이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최대 총 공급량의 5%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시행이 되면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의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새로운 차원으로 치솟게 될 것이다. 새로운 차원. 과연 어느 시점이 되면 늘 그렇잖아요. 뉴 노멀이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과연 비트코인에 있어서 현물 가격의 뉴 노멀이라는 거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10만 달러라는 그 숫자적인 상징성이 큰 의미 부여를 시장에 해주면서 이른바 포모 심리를 자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매트릭스 포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재밌어요. 비트코인 보급률이 8%에 근접하면서 몇 달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7.5% 6억 명 넘게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급률 8%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주류화되기 위한 주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승리와 이 신시아 루미스의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 법안 발의 이런 것 등 긍정적인 환경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몇 달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 주류화 이걸 앞두고 블랙록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이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향성은 세팅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게 단순히 개미들이 조금 투자한다 가격이 조금 오른다 이제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블랙록이 움직이고 국부펀드가 움직일 수 있고 연기금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이런 상황들 단순히 이전 사이클에서 반감기 이후 가격 급등 상황 이런 것들과 단순 비교할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메타가 다른 느낌? 그런 점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금 비율이 급등한 것을 놓고 조만간 8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더라고요. 8만 달러는 진짜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7만 6천, 7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만 달러 마음 먹으면 하루 만에라도 올릴 수 있는 가격 범위여서 어쩌면 주말을 거치면서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주말? 11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한 개당 달러 가격과 금 1온스당 가격 비율을 보여주는 BTC 골드 지수가 12% 급등했다.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가장 가파른 상승이다. 이건 금에 투자된 자금이 빠져나가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연말 8만 달러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말 타깃 가격은 8만 달러 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8만 달러는 생각보다 좀 일찍 찾아올 가능성이 너무 조금 선명해진 것 같고 연말 연시 시점에는 이 10만 달러 얘기가 가시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 이번 주 이제 주간 차트 마감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가 71,500달러 위에서 마감한다라면 포물선형 급등이 연출될 수 있다.
3월 고점 이후에 8개월 동안 재축적이 진행이 된 건데 장기간 축적된 모멘텀은 격렬한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71,500달러 마감은 재축적 구간을 벗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71,500달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76,700달러 지금 지지받을까 말까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덮치지 않는 이상 지금의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지다가 조정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근데 그거는 언제 조정이 올 것이냐 이건 또 때려 맞추기가 불가능한 지점이어서 분위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한 번씩 또 있을만 할 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벤자민 코인이 딱 그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12월 초에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 12에서 46%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빠지면 사람들은 사이클이 종료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소프트 랜딩에 불과하다. 내년에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이 한번 오면 20-30% 수준 조정 오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경험치기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그냥 뭐 잘 넘기시지만 초보인 분들은 사실 말이 20-30% 지르고 거의 세상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임팩트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강세장에서도 비트코인은 항상 여러 번 과거에는 정말 한 40%대 조정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써내려 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많게는 46%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46% 하락까지 갈까? 이건 너무 조금 지금 사이클에서는 크지 않나 싶은데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 모르지만 20-30%는 이번에도 20-30%대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조정이 오면 괜찮은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서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마음 하나로만 시장에 덤벼들었다가 몰빵을 하게 되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을 강세장일수록 또 해줘야 이 마음이 지치지 않고 견뎌내면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빡세게 이 강세장 사이클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뭐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